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갑조리그 6라운드 중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희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5라운드 빅매치 중에 빅매치였죠. 박정환 대 커제의 대결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자, 아쉽게도 박정환 선수가 이 농심배의 서력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한국 선수들 6승 1패로 아주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어요. 네, 한국 선수들 전체적으로 출발 아주 좋습니다. 지금 도합 26승 8패, 76.5 정도의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기세로 갑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이번 6라운드 대진 박정환 선수 농심배 인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박정환 선수의 연승의 제물이었던 셰어하우 선수와 대국을 펼치게 되겠는데요. 자, 오늘 다시 한번 승리를 거두면서 연승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자, 먼저 대회 정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0 중국 갑조리그 이번 시즌에는 한국 선수 8명의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됩니다. 네, 작년엔 10명이었는데 올해는 2명이 줄어서 최정예 군단으로 8명 출전했고요. 이 라싸 팀 같은 경우에 강정주 선수는 작년에 이제 팀원들이 조금 부진해서 고생을 했는데 네. 올해는 이제 든든한 지원군인 천야웨이와 터자시를 얻어서 라싸 팀이 강팀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신민준 선수가 속한 선전팀은 현재 2위, 신진서 선수가 속한 수볼 황저우는 현재 3위를 달리고 있고요. 변상희 선수의 장신은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 충칭팀, 이 구리 선수가 이끌고 있는 충칭팀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 양딩신 선수하고 리시아나오, 특히 이제 허위한 선수가 3명이 워낙 잘해주고 있어서 충칭이 지금 초반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주장 승수에서 가장 높은 승수를 보여주고 있는 팀은 수볼 황저우와 민생 베이징인데요. 이 커제 선수가 속한 민생 베이징 팀이 현재는 4위에 랭크가 되어 있네요. 네, 우리 한국 선수들 이번 시즌 8명의 선수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신진서 선수와 이동훈 선수가 현재 5연승으로 아주 좋은 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8명의 선수들이 5할 넘습니다. 지금 대단히 좋은 성적이고요. 그리고 박정환 구단 잘해주고 있고요. 신민준 구단이 2연패로 출발이 좋지 않았으나 3연승으로 살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역시 주장전 빅매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정환 선수와 셰어하우 선수의 대결, 이동훈 선수와 굿저우 선수의 대결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두 판의 대결, 먼저 관전 포인트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박정환 구단 같은 경우는 시어라우 선수한테 농심배에서 이 초반을 잘 풀어가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편안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초반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이동훈 선수하고 구저우 선수 대결은 닮은 점이 많은 기사입니다. 동갑내기에 네. 자국 랭킹도 이제 비슷한데요. 이제 갑조에 강하다는 특징이 있죠. 구저우 선수는 작년에 그 공동 다승왕을 수상했고 네. 이동훈 선수 같은 경우는 통산 승률도 굉장히 높고 올해 5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 갑조에 강한 두 선수가 만났기 때문에 치열한 접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네. 자, 과연 어떤 선수의 기세가 더 무서울지 더 궁금한데요. 자, 먼저 박정환 선수와 셰어하우 선수의 주장전으로 가보겠습니다. (2020) 중국 갑조리그 6라운드가 펼쳐지는 대국 현장입니다. 오늘은 좀 한산하죠? 자리가 좀 빈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8명의 선수 중에 5명의 선수가 이번 6라운드에 이름을 올렸고요. 이동훈 선수입니다. 용호 명성 항저우 대 장시의 대결. 자, 오늘 굿저우 선수와 대결을 펼칩니다. 예, 5번 연속 지금 이기고 있는데 일반전 출전했습니다. 근데 오늘 6라운드에서는 주장전으로 지금 구저우 선수와 맞붙게 됐습니다. 네, 6라운드 연속 주장전에 출전을 하고 있는 박정환 선수입니다. 오늘 청도와 산시의 대결, 셰어하우 선수와 맞붙게 되고요. 자, 생각 시간 2시간 1분 줄기 5회, 덤은 7집 반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셰어하우 선수의 흑번이고요. 박정환 선수의 100번입니다. 생각 시간이 이 전개 2시간 30분이었는데요. 자, 올해 2시간으로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네, 한 3년 전쯤에 이제 2시간 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대회와 비슷하게 이 2시간 반짜리 굉장히 많죠. 물론 네. 2시간짜리 중국 대회도 있긴 하지만 이게 딱 맞췄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19의 특수성 때문에 네. 대회를 좀 한 번에 몰아서 하죠. 을조리그처럼. 그 이유도 있다고 하고요. 네. 또한 이제 온라인 대구로 펼쳐지기 때문에 그 시간을 또 줄였다고 합니다. 선수들의 체력 안배를 위해서
좀 제한 시간 축소를 시켰고요. 네, 초반 시어라우 구단은 화점으로 시작을 하고 그 농심배 13국에서 시어라우 구단이 흙을 잡았는데요. 역시 이제 소목 2개를 두고 굳히는 포석을 사용했습니다. 그 시어라우 구단의 전매 특허 포석인데 네. 오늘은 조금 박정환 구단을 대비해서인지 네. 첫 수를 화점에 두고 바로 3수째 3-3 들어가는 포진을 들고 나왔습니다. 농심배 13국이 뭐 열흘도 안 지났어요. 얼마 안 됐죠? 네. 시어하우 선수에게는 아직도 그 패배의 아픔이 생생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국 좀 더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요? 네, 뭐 시어라우 구단은 초반을 기본적으로 잘 두는 기사예요. 인공지능 공부가 잘 되어 있고 네. 간결하게 두기 때문에 뭐 초반을 대체적으로 나쁘지 않게 시작하는 기사인데 박정환 구단한테 농심배 13국에서는 완전히 좀 밀린 모습이고 역시 이제 좀 부담감이 작용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스타일대로 초반에 아주 발빠르고 실리적인 이런 식의 운영이 박정환 구단한테는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네. 박정환 선수와 시어하우 선수의 대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박정환 선수 현재까지 5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1라운드서부터 쉬지 않고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시어하우 선수는 2승 2패 성적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5라운드 성적까지 합해진다면 3승 2패의 성적을 올리고 있고요. 우리 한국 선수 1라운드에서 신민준 선수와 주장전에서 만났었는데 네. 시어하우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고요. 상대전적에서는 지금 3승 2패인데요. 처음에 두 판은 시어라우 구단이 승리했고 지금 두 기사의 전적상으로는 박정환 구단이 3연승 중입니다. 네, 초반에 굉장히 좀 어려운 쪽으로 흘러가네요. 쉽게 갈 수도 있었으나 네. 그 박정환 구단이 먼저 이제 좀 어렵게 이 선으로 붙여갔고 이 선으로 붙여가게 된다면 흑의 입장에서는 거의 이제 반발을 하게 마련이죠. 네, 그래서 초반전은 조금 이제 이곳에서 대형 변화가 일어나고요. 흑이 조금 쉽게 가느냐 아니면 더 어렵게 가느냐의 선택은 민 후에 네. 젖힐 때 여기서의 선택입니다. 쉽게 가나 어렵게 가나 그 이길 확률 자체는 큰 차이 나지 않습니다. 네. 약간 더 추천하는 길은 지금 젖혀가네요. 이어서 조금 쉽게 가는 것을 뭐 승률 차이는 크게 나진 않는데 약간이라도 더 추천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역시 젖혀가는 게 이제 어려운 변화인데요. 네. 이어가는 것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대신에 완벽하게 좀 변화를 흑의 입장에서는 좀 꿰뚫고 있어야겠죠. 좌귀에 이어서 우상귀 337 정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좌귀에서는 굉장히 간결하게 정리가 되었는데요. 우상귀에서는 어떻게 보면 네. 바둑판의 4분의 1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대형 정석으로 번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렇죠. 이미 이 배석에서는 어렵게 간 다음에는 계속 어렵게 가야 됩니다. 네. 쉬운 수는 호구 치는 게 있었는데 지금 배석에서는 호구 치는 수는 백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오고요. 네. 그래서 어렵게 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역시 뭐 갈래가 굉장히 많아요. 끊는 것도 있고 네. 여기 끊는 것도 있고 건너붙이는 것 한 3가지 정도인데 이제 끊어가는 수 자체는 거의 정답에 가까운 수입니다. 예. 끊어가는 것과 비교했을 때 네. 미세하게라도 여기를 추천하고 있고요. 뭐 하지만 그 AI 자체도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서 조금 더 이제 지켜본다면 이길 확률 자체가 계속 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인내심을 갖고 조금 더 보면 약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이 형태는 네. 여기를 왔을 때 변화 중에서는 비교적 간명한 선택이고요. 이번 갑조리그 4라운드에서 변상일 구단하고 리시아나오 선수의 대결에서 뭐 물론 배석은 다르긴 하지만 나온 형태고 특히 중국의 리시아나오 선수가 이 변화를 지금 흑으로 시어라우 선수가 두고 있는데요. 네. 100번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신진서 구단은 지금의 형태에서 이 베개 모양으로 자주 즐겨 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선수들마다 약간 판단이 다른 건데 네. 신진서 구단은 이 형태가 백이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네. 리시아나오 선수는 이 형태가 외세가 두텁다고 보는 거죠.
자, 선수들의 또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선호도가 다를 수가 있겠네요. 네, 백은 손을 뺄 수 있고요. 네. 아직 귀의 뒷맛, 이 뒷맛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넉점을 이용해 가지고 네, 수순이 이제 조금 진행되면 이곳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늘어서 이 석점을 잡자고 하는 게 있는데요. 아, 네. 예. 그래서 지금의 이 보이는 집이 확정가는 아닙니다. 네. 보이는 집만 봤을 때는 한 27집 정도를 볼 수 있는데 네. 이게 좀 석점이 잡히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 21, 2집 정도의 확정가라고 일단은 볼 수 있겠습니다. 딱 이렇게 봤을 때는 우상귀가 굉장히 커 보이는데 네. 아직은 이 흙 넉점, 이 패석을 이용해서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역시 이제 모든 변화가 쉽든 어렵든 간에 네. 일단 배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배석 자체는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백이 훌륭합니다. 네. 이렇게 붙이는 것 역시 이제 이 변화가 끝난 다음에 신진서 구단이 굉장히 좋아하는 수법 중에 하나고요. 여기를 지금의 실전처럼 흙이 집을 지으면서 집을 짓는 대신에 약간 모양이 좀 편중되거든요. 그리고 네. 백한테 밀리는 수를 당해서 전체적인 외세 자체가 약간은 조금 삭감당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또 실리를 뺏기기 때문에 지금 박정환 구단 실전에 이 붙여간 수가 이 배석에서는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네. 발빠른 행마로 흙의 세력을 견제를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또 백도 세력을 구축하게 되면서 하변 모양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박정환 구단이 이제 여기를 민수는 두고 싶은 자리긴 해요. 네. 정말 좋은 자리입니다. 흙이 밀어가게 된다면 역으로 좋은 자리인데 네. 변으로 벌려가는 것도 이미 어느 정도의 활용이 끝났기 때문에 변으로 두었더라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 밀어갔다는 것은 좀 중앙 위주로 두어가겠다라는 생각인데요. 네, 전반적으로 두텁게 두겠다는 뜻이고요. 역시 그 이유는 위쪽 우상기의 정석 선택 자체가 네. 백이 실리를 얻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래쪽에서는 조금 두텁게 두어서 좀 균형을 맞추겠다는 전략이죠. 네. 아, 지금도 어깨를 짚어서 흙 모양을 눌러가네요. 네. 기본적으로 위쪽의 정석 선택 자체가 뭐 여러 인공지능마다 약간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백의 승률을 한 60, 한 3% 가까이 보긴 하거든요. 네. 뭐 큰 차이가 나진 않을 겁니다. 뭐 60% 넘는 인공지능이 대부분일 거고요. 네. 그래서 백이 실리가 좋다는 평가고 제가 보기에는 아래쪽의 배속 자체도 백이 훌륭합니다. 그래서 초반 출발 자체는 백이 약간 편합니다. 잊고서 흙에 느는 자리를 허용했다라는 것은 바로 끊어가는 수가 강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백도를 가볍게 버리겠다는 뜻인가요? 네, 어떤 뚫고 뜻이죠? 나왔으면 네. 이 5점하고 7점이 조금 이제 엷어지게 되죠. 근데 네. 이 2점을 취할 수 있으니까요. 가볍게 보겠다는 뜻이었고 네. 시에어라오 구단도 아래쪽을 단추어서 이었는데요. 이 그림이라면 석점을 살려야 되는 부담 때문에 네. 여기 2점 잡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죠. 뭐 한 칸이나 장문 지금 좀 한 칸이 조금 나을 것 같네요. 조금 두텁게 두는 의미에서. 네. 네. 박정환 선수가 돌을 가볍게 버리려고 하자 셰어하우 선수도 잡지 않았어요. 이제 흙이 얻어낸 것은 변 쪽으로의 진출인데요. 네. 글쎄요, 진출하긴 했지만 위쪽에 2점 잡은 형태가 일단은 깔끔해 보이고요. 머리가 위도 나오고 여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네. 이 세력을 이용할 만한 데가 없어요. 아. 예. 쓸모 없어진 느낌이죠. 거기 갖다 붙입니까? 네.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물어본 건데요. 여기를 끊을 일은 없다라고 보는 거죠. 단수 쳐서 나가서 이곳 축이 되니까요. 네. 여기를 둔 것은 이제 젖히게 되면 이곳 자체가 나중에 끊어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충머리를 쓰는 건가요? 그리고 네, 찔러갔어요. 여기를 하게 되니까 네. 기가 막힌 충머리가 되네요. 딱 그 네. 자리에 오, 네. 그러니까 젖혀도 끊는 네. 게 선수라서 이곳이 이제 축으로 할 수 있고요. 저렇게 흙 모양이 튼튼한데도 충머리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군요. 정말 두터움이 이제는 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게 악수인지도 의문인 자리인데 네. 물론 조금 악수긴 하겠죠. 근데 이제 이수를
활용을 해서 네. 이렇게 축으로 잡는다. 여기서는 굉장한 성과를 거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뭐 박정환 구단의 센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어쩌면 박정환 구단은 이 배석에서 여기가 이제 날일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조금 더 많긴 하지만 한 칸으로 되어 있으면 이 모양을 어느 정도는 예측하고 있었다면 네. 축머리에 대해서도 아, 뭐 조금이라도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네. 좀 해봅니다. 아까 그 우상귀 모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을 때 흙이 이 넉점을 활용해서 이 변 쪽에 있는 백석점 정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형태는 흙이 정말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철벽이라고 인식을 해서 더 이상 활용할 자리가 없다고 판단했었는데요. 네 여기가 네. 은근히 두터운 자리예요. 이 자리를 네. 한번 보여드리죠. 젖히게 되면 백이 이제 단수를 치게 되고 들 수 있는 수는 두 가지입니다. 여기를 끊어서 귀삼수 형태를 만드는 것과 네. 치중 가면 석점이 다치진 않아요. 있고 여기를 두어서 살게 되면 네. 이곳을 이렇게 두고 늘려도 여기는 잡혀 있죠. 네. 근데 이제 이곳을 막히는 게 선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막히는 순간 이곳에서 아무리 득을 봐도 손해를 크게 본 겁니다. 네. 그래서 변으로 활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끊어가는 수인데요. 네, 이렇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네. 이 모양은 따내고 백이 먹여치고 따내고 이렇게 되고요. 여기를 이제 느는 형태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있게 되면 석점을 살릴 수는 있는데 붙이는 형태가 돌아와서 전체가 비게 되고요. 네. 백은 그래서 이제 흙이 늘게 되면 여기서 손을 빼는 순간에 요 석점을 잡히긴 하지만 이 전체 그 수상전을 앞서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흙의 입장에서도 이거는 이제 끝내기로 나중에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곳은 이제 흙이 여기를 두게 되면 항상 남아 있는 곳입니다. 이제는 좌변에서 수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밭전자 자리를 뗐어요. 좀처럼 잘 이제 두지 않는 자리인데, 왜냐면 네. 이 선 넘어가는 게 있긴 하지만 백의 모양이 꽤 자연스럽긴 하거든요. 따내면서 흙도 나오지만 뭐 백이 이곳을 못 탈출하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이 한 점이 뚫려서 흙이 좋은 형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이 밭전자 자리를 가운데로 뚫어가지는 잘 않잖아요. 네, 형세를 조금 지금 비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좀 어지럽게 아주 적극적으로 행마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바둑이 좀 단조로워요. 네. 지금의 그 형국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자리가 없고 이 중앙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 여기서 좀 마무리가 되면 글쎄요, 중앙전에서 큰 무리 없이 흘러가게 된다면 박정환 구단이 바둑은 굉장히 편해 보입니다. 지금 가벼운 행마가 나왔죠. 여기를 누르거나 아니 막는 자리도 굉장히 아프네요. 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 여기를 밀면서 한 칸을 여기 안 밀어도 되겠네요. 그냥 늘었어요. 충분하네요. 굳이 여기를 뭐 네. 막고 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네. 반대편에 박정환 선수가 흙 두 점을 장문으로 잡아놓은 자리 있잖아요. 워낙 두텁죠. 네, 워낙 두터워서 흙이 이 중앙 쪽으로 탈출할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지금 바둑은 시어라 구단이 좀 괴로운 상태가 됐고요. 네. 역시 박정환 구단이 시어라 구단을 맞아서 초반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바둑을 좀 굉장히 좀 편안하게 지금 만들었습니다. 백의 세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흙의 진출이 좀 곤란해 보이는데요. 자, 2020 중국 갑조리그 6라운드가 펼쳐지고 있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자, 박정환 선수가 잠시 자리를 떴습니다. 이 대국 중에 좀 스트레칭을 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대구를 하기 때문에 네. 스트레칭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눈도 좀 필요하니까요. 네. 잠시 좀 자리를 떠서 눈을 좀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동훈 선수와 구자호 선수의 대결, 용어명성 항저우와 장시의 대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선수 간략하게 프로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98년생 동갑내기 기사간의 대결이고요. 이동훈 선수는 5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일반전에 출전을 하다가 역시 5연승의 위력이었을까요? 이번 6라운드에서는 주장전에 등판을 했고요. 네. 사실 이제 이동훈 구단이 속한 팀은 용원 명성항저우입니다. 네. 지금 2000년생 떠오르는 에이스인 딩하오 랭킹 11위죠. 이 선수가 작년부터 주장을 도맡아 했습니다. 이제 올해도 역시 이제 5판 주장전을 나왔는데 3승 2패로 나쁘진 않은데 네. 이동훈 구단이 워낙 지금 5연승으로 달리고 있으니까요. 네. 일단은 6라운드에서는 그 항저우 팀도 좀 변화를 줬고요. 근데 상대하는 그 장시팀의 에이스 구자호 선수 만만치 않은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네. 아주 오늘 대국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딩하오 선수는 이번 6라운드 촉기전에 등판을 했고요. 펑리하오 선수와 대결을 펼칩니다. 자, 구자호 선수는 3승 2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1라운드에서는 주장전 김지석 선수에게 패했고요. 좋은 바도 떴어요. 네. 네, 그리고서 박정환 구단한테는 1차전의 여파인지 네. 뭐 완벽한 완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작년에 11승 4패 주장전을 했던 기사가 올해 2연패로 아주 불안하게 출발을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이긴 기사들이 뭐 셰어라오, 양딩신 그리고 퉁멍천 네. 이 주장전 3연승을 기록하면서 다시 완전히 살아났고요. 이제 올해 이제 구자호 구단 성적을 보면 한국 기사들한테 2패를 당하고 있고 중국 네. 기사들한테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은 이번 6라운드 대진 장시와 용어명성 항저우 대진이 완성이 되었을 때 용어명성 항저우에서 좀 오더 전략을 짜기가 더 쉬웠을 것 같아요. 구자호 선수는 주장전에만 등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선수를 어떤 선수가 마크를 할 것인지 네. 연구를 했을 텐데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가장 좋은 성적을 보여준 이동훈 선수가 주장전에 등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장전 오더가 나와 있는 팀이 몇 팀 있어요. 네. 지금 에이스라고 불리는 이제 양딩신 선수 충칭 팀도 거의 네. 확정이 돼 있고, 뭐 장수 팀도 미팅 선수가 거의 확정. 네. 그리고 커제 선수 마찬가지죠. 네. 근데 이제 하나하나 면면이 알고 있어도 이거 뭐 누구를 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될 정도로 네. 좀 주장전 아주 강한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는 팀이고요. 네, 여기 아주 빠르게 진행됐는데요. 구자호 선수가 이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변화의 갈림길이 많았던 자리인데 구자호 선수 다운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자호 선수는 뭔가 이렇게 바둑을 좀 세밀하게 두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변화의 갈림길에서 약간 이제 요즘의 그 최신 스타일, AI 스타일이나 네. 그 스타일이 조금 이제 실리적인 수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선호하진 않습니다. 약간의 그 이길 확률 자체가 좀 뭐 미세하게 떨어지더라도 네.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좀 선이 굵고 두텁게 초반을 운영하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구자호 구단 바둑에서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오죠. 뭐 네. 예를 들어 뭐 호구 치는 수도 있고 뭐 느는 수도 있고 이단저 치는 것도 있는데 네. 이런 거는 이제 구자호 구단 바둑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자신만의 색깔을 고수하고 네. 있는 선수고요. 자, 계속 밀어갑니다. 자, 그러자 이동훈 선수도 이 백의 상변 형태를 눌러가고 있는데요. 서로 좀 세력을 견제하는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이제 서로 요처죠. 미는 자리. 네. 그리고 백이 이곳을 밀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백이 이곳까지 한 칸 뛰게 되면 모양이 굉장히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은 서로 거의 맛보기의 자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백의 입장에서 먼저 선택하는 거였으니까 그래도 좀 여기가 나은 거죠. 네. 네, 그리고 남은 자리를 붙여서 흙이 차지하는 것이고요. 네, 흙도 이제 아낌없이 하나 끊어두고 늘겠네요. 백도 여기서는 사실 그냥 중앙으로 밀고 싶은 느낌이 드는데 안정적으로 둔다면 그냥 느는 겁니다. 아예 손을 빼네요. 손을 빼는 것 자체는 안정적인 수라고 보기보단
이제 안 두면 단수 쳐서 당연히 축으로 잡히니까요. 네. 축으로 잡히는 것을 방비하면서 이 자리를 눌러갔기 때문에 아, 뭐 두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 하지만 정답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좋은 자리이긴 한데요. 네. 그래도 이곳에 돌이 있는 것 자체가 한 수의 가치는 충분해서 예,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다시 이제 돌아왔네요. 이동 구단도 아예 큰 자리가 아니에요. 네. 당연히 젖혀가야죠. 이렇게 되면은 흑백 서로 아주 큰 모양을 만들어 갈 텐데요. 이제 여기서는 원래 보통은 두 점머리를 당했으면 흑 네. 두 점머리를 끊어가야 됩니다. 네, 끊어갔고요. 끊어가면서 축도 방비가 되는 네, 거네요. 그래서 보통 두 점머리를 먼저 당했을 때 네. 거기를 이제 기세로 상대 두 점머리 끊어가지 않고 젖히게 되면 계속 2단 젖힘, 3단 젖힘을 당해서 네. 본인의 모양은 뭐 안정적일 수 있겠으나 상대의 모양이 훨씬 더 불어나게 되죠. 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이제 당하면 이제 끊어가고 이런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네. 계속 젖혀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끊어가서 이 상대 행마에 따라서 리듬을 자연스럽게 구하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구좌호 구단은 여기 응원군 하나 두었으니까요. 네. 이 응원군이 웬만한 축은 지금 다 방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얼마든지 백도 좀 접근전을 펼칠 수 있겠죠. 지금 진짜 신기한 것이 백이 한 칸 사이를 흙이 나와 끊어서 단수로 축을 몬다고 하더라도 그 축도 그쪽도 안 돼요. 걸려있네요. 예, 지금 웬만한 거는 다 방어를 합니다. 네. 한 칸 띄었고요. 압박을 하게 되면 한 칸을 더 가야 되겠지만 이거는 네. 이제 흙의 약점도 좀 나오기 때문에 일단 한 칸을 띄었고 대신에 약점은 백두점에 대한 압박이 덜하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타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좀 흙 모양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삭감과 타개를 동시에 당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긴 해요. 흙 쪽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 부분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접전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동훈 구단은 굉장히 단단한 기사예요. 네. 아주 이제 확정된 실리를 좋아하는 기사고요. 단단함에 있어서는 구좌호 구단하고 이동환 구단은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대신에 이동훈 구단이 좀 더 확정가를 좋아하고 네. 구좌호 구단은 공격적인 그 모습을 조금 더 보여준다. 이런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동훈 구단이 한때는 기풍의 변화가 잠시 생겨서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으로 대마사냥도 하고 네. 이렇게 활발하게 두는 모습이 한 1년가량 있었으나 네. 지금은 다시 지금 원래 그 기풍을 찾은 모습입니다. 네. 자신에 맞는 옷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구좌호 구단이 여기를 붙여간 것은 중앙으로 봤을 땐 분명 늘어져서 악수지만 젖혀가는 수에 대한 이 성립을 위해서 이제 끊어가는 것을 방비한 거죠. 네. 네. 그것을 위해서 이곳을 붙이는 교환을 하나 했고 늘어서 어느 정도의 안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 좋은 자리네요. 왜냐하면 네. 그곳은 흙이 두지 않으면 바로 흙이 둔 자리 왼쪽에 날일자 가게 되면 아주 모양이 좋아요. 네. 안형도 있고 살아나고 여기도 이제 날일자 오게 되면 5점에 대한 압박도 노릴 수 있게 되죠. 여기는 정말 구좌호 구단다운 수가 나왔네요. 일감으로 떠올릴 수 없는 그런 힘 있는 행마인데요. 그렇죠. 막는 수가 워낙 아프기 때문에 네. 흙이 둬야 된다. 그러면 한 칸을 띄어서 여기를 두텁게 나오고 안형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역시 맞게 되면 이 자리는 아직도 뒷맛이 있어요. 이 끊었을 때 굉장히 고약하거든요. 여기가 네. 이렇게 단수치게 되면 단수치고 여기를 단수쳐서 네. 역점이 잡혀요. 그래서 이 끊게 되면 이 막는 수 자체가 선수가 선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곳이 아프기 때문에 지금 네. 여기를 두고 이 자리를 당했거든요. 뭔가 자, 백도 바로 갔습니다. 지금 흙이 중앙 끊는 약점은 끊어가겠다는 얘기겠죠. 네. 왜냐면 지킵니까? 이거는 일단은 변 쪽에서
당한 것이 조금 아픕니다. 네, 당해주네요. 자, 지금 살리는지도 의문이죠. 네, 네. 안 살리죠. 아, 이제는 백도 가볍게 처리를 하는군요. 만약에 막는 교환을 하지 못했더라면은 저 중앙이 컸을까요? 컸죠. 네, 근데 지금은 네. 그렇게 크지가 않은 것이 활용하는 수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를 끊어도 단수치고 찝고 여기까지 찝어두고 끊어가는 모습이라 네. 5점 버리고 한 점 잡을 수 있거든요. 안녕 차이가 좀 나게 되고요. 5점을 잡더라도 한 15집 채 안 되기 때문에 네. 흑의 입장에서는 뭐 지금 당장 끊어갈 수는 없죠. 지금도 백이 일견 보기에는 약점을 내어준 것 같지만 원래 있던 기착점 자체가 워낙 탄력이 좋고 네. 흑이 끊어가는 자세가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죠. 여기를 끊어가던 자세 자체가 끊어가면 이곳은 선수가 되고 이곳은 후수가 되는데요. 네. 뭐 선수가 돼도 여기 전체 모양이 좋지 않고요. 후수가 되면 후수가 되는 대로 이제 백이 먼저 돌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백의 입장에선 타개가 어렵지 않습니다. 뭔가 상대방도를 차단해 간다 했을 때 이 차단의 이미지는 나는 좀 강하고 차단 당한 쪽은 약해져야 되는데 정작 이 형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은 확실히 이동훈 구단이 공격을 뭔가 좀 하는 흐름인데 네. 공격이 아예 안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동훈 구단 기풍 자체가 공격을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네. 그런 식으로 국면이 운영되었다면 구자 구단이 판을 굉장히 잘 짠 거죠. 네.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구자호 선수가 타기하는 과정, 탄력 있는 행마를 만들어 가고 있고요. 지금 우선 한 집을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 또 우변도 강하고요. 우변의 눈 모양도 남아 있고 사실 이 백의 타개가 그렇게 어렵진 않겠네요. 지금 사실상 뭐 백은 살아있는 형태라고 봐야죠. 네. 자, 여기서 그래도 차단은 하긴 해야 할 텐데요. 차단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네. 두면 이제 후수가 됩니다. 이렇게 반드시 이해해야겠죠. 네. 그때 이제 백은 여기를 붙이게 되면 그냥 알기 쉽게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뭐 2단 젖히는 것까지는 흑이 이제 반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조금 심한 것 같고요. 네. 늦은 정도로 두게 되면 무난히 살아있죠. 여기 한 집 안녕이 있고 여기서 이제 집을 냈으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 과연 이 모양인데 이 모양 자체는 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네. 글쎄요. 이 원래 형태에서 흑이 우변의 모양을 키웠는데 백에 막힌 수로 인해서 우변집은 굉장히 많이 좀 삭감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상변 이 우상기 쪽 시작해서 상변 백의 확정가 자체가 거의 40집에 가깝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확정가를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감당하기 좀 어려운 형세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 확정가를 따라가려면 이 흑의 모양을 조금 크게 키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뭐 끊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를 끊어보죠. 있게 되겠고요. 귀중한 선수를 흑이 가져왔는데요. 네. 지금 여기를 둬야 공격이 돼요. 근데 여기를 두는 것도 어떻게 두는 건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짝 다가가는 것은 다시 약점이 남을까요? 그러니까 여기를 다가가는 것 자체가 네. 지금 사실 젖혔을 때도 이 끊는 게 남아 있어서 이것도 지금 여기를 끊겼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굉장히 좀 어렵고요. 네. 만약에 이 젖히는 수가 선수가 돼서 맞게 된다면 여기를 끊었을 때도 문제예요. 한 점을 살릴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네. 단수 쳐야 되는데 늘어서 맞고 늘면 그 다음이 없죠. 늦춰야 되면 2점이 잡히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못 오게 된다면 사실상 공격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한 발 늦추는 것은 어떨까요? 입구자가 아니라 가만히 내려서서. 이렇게요. 네. 네, 이 수가 정수일 수 있겠네요.
근데 문제는 하나 더 있어요. 여기를 찝었을 때예요. 아, 흑도 약점이 있는 건가요? 여기가 이제 단순히 있게 되면 네. 단수 치고요. 끊어서요. 축을 봐야 되죠. 축이 안 됩니다. 아, 장문 안 되죠. 왜냐하면 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수가 없습니다. 찝었을 때 위로 있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고요. 아, 그걸 끊어가네요. 여기를 잇는 한 수인 것 같은데요. 이걸 잘 봐야 돼요. 단수를 치게 되면 네, 이런 상황에서 끊어서 이거는 이제 백의사충이 많이 걸려서 네. 성립이 되는데요. 여기를 단수 안 치고 먼저 나왔을 때가 조금 더 어렵긴 하거든요. 실전에 일단 여기를 끊었기 때문에 네. 진행을 보시죠. 이동훈 선수도 여기서 오랜 장고 끝에 이 위쪽으로 차단하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자, 선착의 효를 발휘할 수 있을지. 자, 지금은 이 공격과 타개의 흐름이기 때문에 선우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번 6라운드 영업명성 항저우와 장시의 대결, 현재 이동훈 선수가 5연승으로 영업명성 항저우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아쉽게도 순위는 8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네, 그 이동훈 선수하고 이제 딩하오 선수는 뭐 지금 잘해주고 있는데요. 그 외의 선수들이 조금 이제 전반적으로 부진한 편이죠. 이동훈 팀에는 선수팀에는 이제 사천쿤 선수와 우강하 선수 이렇게 이제 있는데 조금 성적이 5할 아래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동훈 선수하고 딩하오 선수를 조금 받쳐주지 못하고 있죠. 네. 첫 번째 승부처 장면을 맞이했습니다. 이동훈 선수가 일반전에 5판 나왔는데요. 일반전에 5판의 자체가 약한 선수들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동훈 선수가 상대한 선수들 자체가 조금 일반전 치고는 센 선수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1라운드에서는 2000년생 중에서 지금 랭킹 28위 기대주인 이링타오 선수를 만나서 승리했고 2라운드에서는 주장전에서 만나야 될 천여우 선수가 나와서 네. 역시 승리했고 3라운드 역시 그 황원숭 선수인데요. 황원숭 선수 사실 이제 거의 주장급 선수인데 네. 예, 역시 또 일반전이었고 4라운드 스웨 선수 만났는데 일반전입니까? 주장전입니까? 예, 그럴 정도로 네. 이동훈 선수가 만난 선수들이 강타났어요. 네. 예, 팀에서도 그걸 인정을 좀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조금 전력이 약한 선수들을 상대로 일반전 우승한 게 아니라 주장급 선수들이 한 3명 정도 포진되어 있는 전적이기 때문에 네. 예, 이번 6라운드에 주장전 등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딱 팀을 보았을 때 주장전을 담당하는 선수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는 팀도 있지만 또 면면이 강해서 어떤 선수가 나와도 주장전이 될 것 같은 그런 팀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예전에 주장전이나 속기전은 조금 약한 선수들이 한국 기사들하고 뭐 약하다고는 하지만 뭐 네. 그래도 전력이 센데 그래도 뭐 중국의 뭐 탑10 하나 이런 정도는 아니었죠. 근데 요즘에는 팀 자체 안에서 탑10 안에 있는 선수들 2명 보유한 팀들이 종종 있어요. 네. 그래서 주장전이 아니라고 해도 뭐 일반전이나 속기전에서 주장급 선수들을 만나는 일이 조금 많아졌고 올해가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비록 순위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르자오 팀도 팀 면면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장웨이제, 판팅이, 저우루이양 그리고 이링타오 선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원래 이 팀이요. 네. 판티기 선수하고 그 장혜지 선수는 오랫동안 호흡을 맞춘 선수예요. 네. 예전에 산동 팀부터 오랜 호흡을 맞췄는데 이제 팀명이 바뀌었죠. 그대로인데 여기서 이제 저우루양 선수가 추가가 된 것이고 저우루양 선수는 팀을 좀 자주 옮겼는데 작년에는 강동윤 선수하고 라싸 팀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강동윤,
이렇게 투톱 체제였는데 올해는 르자오 팀으로 옮기면서 삼각편대가 구축이 됐고 네. 라사 팀은 약해졌으나 다시 천야오의 선수하고 터자지 선수를 이제 영입을 하면서 그 팀도 네. 다시 세졌어요. 신진서 선수가 속한 수벌 황저우도 아무래도 신진서 선수가 속해 있기 때문에 계속 주장전을 마크하고 있지만 만약에 없다면 지금 중국 선수도 이 렌샤오 선수도 주장전에 충분히 뛸 수 있는 그런 선수거든요. 네, 그렇죠. 뭐 렌샤오 선수는 작년에 11승 4패로 신진서 구단하고 공동 다승왕을 했어요. 물론 네. 신진서 구단이 이제 11승 3패로 한 판 이제 덜 두긴 했지만 공동 다승왕에 올랐던 선수죠. 뭐 신진서 구단이 출전 안 하면 네. 당연히 그 슈퍼 왕조의 주장이 되는 선수고 중국 랭킹도 5위에 올라 있고요. 네. 뭐 신진서 구단이 나오는 순간에는 뭐 워낙 강한 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수벌 항저우 팀 구성이 정말 탄탄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행복한 고민을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올해 이제 지금 뭐 LG배, 출란배 지금 뭐 계속 이제 온라인으로 대회가 치러지고 있고요. 갑자기까지 왔는데 역시 한국 선수들의 그 온라인 대회 성적이 굉장히 좋죠. 네. 이것은 역시 이제 올해 세계 대회 자체가 많이 밀려 있고 그 비시즌 기간 동안에 한국 선수들의 준비가 더 착실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것이 갑조리그 성적으로 그대로 좀 나타나고 있고요. 제가 느끼기에 중국 선수들을 좀 분석해 보면 랭킹 한 30위권의 기사들의 최근 바둑 내용 자체가 좋은 선수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뭐 지금 보면 네. 랭킹 1인 커제 구단이나 랭킹 5위 렌샤오 선수를 제외하면 네. 탑 10에서는 거의 컨디션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내용 자체가 좀 떨어져 있고요. 정점에서 뭐 양딘신 구단 자체도 많이 내려온 상황이고 네. 지금 보시면 한 30위권 중에서는 뭐 한 장웨이제, 레이칭, 당이페이 이 선수 정도 이외에는 네. 지금 대부분의 컨디션이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비시즌 기간에 중국 기사들이 뭐 컨디션 관리나 뭐 네. 이런 쪽 측면에서 조금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좀 내용으로 좀 드러나고 있고요. 특히 올해 이제 한국 선수들이 뒷심이 강해진 모습입니다. 역전승이 많아요. 네. 네. 뒷심도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 자, 역시 또 끈기 하면 한국인의 네. 그런 정신력이 발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즘 갑조리그가 지금 6라운드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네. 굉장히 좀 편안한 느낌으로 좀 관전을 하고 있고 잘 네. 질 것 같지가 않은 느낌이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시즌 우리 한국 선수 8명의 선수가 활동을 하겠는데요. 1위부터 7위까지 그리고 13위에 나연 선수가 출전을 하겠습니다. 나연 선수도 2승 1패로 출발이 나쁘지 않죠. 네, 내용 네. 자체도 한때는 컨디션이 나연 구단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요즘에 이제 본인의 노력이 조금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바둑이 본연의 안정감을 조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그대로 그것에 이제 좀 드러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출발이 괜찮죠. 네. 초정예 멤버가 이번 시즌 뛰게 되었고 또 좋은 성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동우 선수도 아무래도 지금 중앙 접전을 수익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삐끗하면은 또 바로 포인트를 넘겨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기를 정확히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장면이고요. 공격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동훈 구단으로서는 조금 고민이 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혹시 AI 카타고는 김혜영 캐스터가
얘기했던 이수를 추천하고 있고요. 중앙 전투 괜찮은 건가요? 예, 지금 실전에 등장을 하네요. 네. 이동훈 선수의 수일기가 끝이 났습니다. 자, 중앙 전투는 충분히 싸워볼 만하다. 공격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자, 먼저 웅수를 물어보네요. 거기를 끊는 것도 일단 응수 타진인데요. 백한테 이제 어떻게 받을지를 좀 물어보는 거죠. 자, 가장 먼저 물어봅니다. 근데 문제는 근데 여기를 제가 아까 여기 보여드렸죠. 네. 이걸 뒀을 때 어디를 두느냐 이게 문제예요. 굉장히 급소거든요. 네. 보여드리면 지금 있는 것밖에는 타이밍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어떤 수를 두더라도 백의 흑의 수에 맞춰서 백이 작전을 바꾸거든요. 예를 들어 이렇게 오고 치게 되면 단수 방향을 반대로 또 바꿔서 네. 이렇게 두고서 뚫어버리면 이것도 곤란해요. 예. 끊어가는데 단수가 선수되고 네. 5점이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이 찝어갔을 때 과연 어떻게 받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있게 되면 단수 교환을 생략하고 먼저 뚫어요. 이거 두고 넣을 때 여기서 좋은 수가 있을까요? 일단 한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2점과 여기 6점을 잡는 길은 보이는데요. 네. 가장 결정적인 이 한 점을 살리는 길이 지금 상황에선 잘 안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잡는 짚습니다. 네. 지금 여기를 단수 치게 되면 2점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건 뭐 2점 단수 치는 방향도 잘못됐네요. 이런 데를 끼워서 둘 때 단수 치고 네. 두고 이렇게 두면 잡을 수 있는데 네. 중요한 것은 끼웠을 때 여기를 단수 치게 되면 이게 타이밍이 나오냐가 문제죠. 여기를 하나 두고요. 네. 둘 때 이렇게 둬도 한 점이 잡힙니다. 그럼 찝는 것이 좋은 맥점이라 이 한 점을 지금 살려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있긴 이어야 될 것 같은데 백은 한 점을 단수 안 치고 뚫어갑니다. 이 변화가 이 판에 좀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에게도 맥점이 숨어져 있었는데요. 자, 과연 이동훈 선수는 어떤 수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2020 중국 갑조리그 6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2부에서 박정환 선수와 셰어하우 선수의 주장전, 이동훈 선수와 굿즈아우 선수의 주장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2020) 중국 갑조리그 2부 시작합니다. 한국 선수 5명의 선수가 이번 6라운드 오더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박정환 선수와 셰어하우 선수의 주장전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착점, 박정환 선수가 어깨를 짚으면서 공격을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역시 이제 셰어하우 구단이 변 쪽으로 밀었죠. 이 자리가 워낙 아픈 곳이라서 여기 막히게 되면 5점을 좀 살아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밀었는데요. 백이 들어주게 되니까 이곳의 7점이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죠. 그래서 이제 흙이 나오긴 했으나 네. 백은 이미 좀 두텁게 탈출을 한 모습입니다. 점점 더 흙의 형태가 답답해 보이는데요. 네. 결국 이 바깥쪽으로 탈출이 불가능하다면은 이 선으로 기어서 연결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탈출이 가능할까요? 지금 계속 밀고 있는데요. 네. 이제 여기 늘게 되면 네. 여기를 미는 것이 조금 아픕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뚫리기 때문에 뭔가 좀 자연스럽죠. 예. 지금 2점 머리가 여기는 2점 머리 아니에요. 지금 하나 여기를 막아두는 것이 굉장히 좋고 2단 젖히면 그때 젖히면 됩니다.
여기를 끊게 되고 나가는 것이 절묘하게 이 교환으로 인해서 축이에요. 네. 그래서 백은 정말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이렇게 둘 때 흑은 약점이 남아 있고 젖히면 네. 그냥 늘어져도 충분해요. 백은 이미 연결할 것 다 연결했고요. 네. 흑은 계속 중앙으로 나가고 있는데 집이 되지 않는 곳으로 지금 계속 돌파를 하고 있어서 네, 흑이 굉장히 괴로운 장면입니다. 지금 맞습니다. 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지금 백은 한 칸 띄어도 되고요. 그냥 젖혀도 됩니다. 지금 길이 많아요. 네. 뭐 끊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거 끊게 되면 위쪽으로 끊겨가지고 이거는 이제 축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국면이 굉장히 복잡해지고요. 한 칸 띄거나 젖히거나. 근데 지금은 백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보통은 한 칸 뛰는 거지만 네. 젖혀가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두텁게 모양을 정비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젖혀갑니다. 네. 뭐 지금은 완벽한 박종환 구단의 페이스입니다. 결국에는 네. 셰어라오 구단이 초반부터 박종환 구단을 만나면 안 풀리네요. 이게 판을 잘, 예, 네. 못 짜네요. 그 얼마 전 있었던 농심배에서도 내용이 좀 이랬을까요? 그러니까 초반에 그때는 이제 박종환 구단이 편하게 시작하긴 했지만 뭐 그렇게 국면이 크게 기울어진 상황은 아니었고, 예, 네. 끝까지요. 근데 오늘은 초반에 박종환 구단이 편안하게 시작을 하고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공식 대국에서 두 기사의 상대 전적 박정환 선수가 3승 2패로 앞서 있고요. 이 첫 대국이었던 2018년 시엘하우 선수의 2연승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또 최근 2019년부터 얼마 전에 있었던 농심배까지 세 판 연속 박정환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2연패 후 3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최근의 흐름은 완전히 박정환 구단으로 넘어간 모습이고요. 네. 네, 지금 카타고는 승률에서 박정환 구단이 한 94%좀 넘네요. 네. 집수 차이도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납니다. 네, 지금 12집 정도 우세를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반면으로도 꽤 유리한 거죠. 네. 우선 흐름 자체가 이렇게 이선으로 어쩔 수 없이 연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보통 좀 돌의 흐름이 이선으로 향하게 되면 좋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를 뚫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2선으로 넘어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 조금 네. 흑으로서는 괴로운 입장이고요. 확정가를 한번 보시죠. 이곳이 한 22집 정도 났고 10집 정도겠죠. 32집에. 뭐 이곳은 뭐 대략 한 10집 정도 보면 백의 확정가는 한 42집에 덤까지 쉬운 집이 조금 약한 상황일까요? 근데 뭐 쉬운 집 정도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흑은 여기가 한 칸 띄고 18집에 25집 이곳까지 40집이에요. 중앙인데요. 40집에 중앙. 근데 지금 여기 주도권은 지금 백이 먼저 두게 되면 중앙 쪽의 발언권도 백이 흑 못지 않거든요. 네. 뭔가 사람이 느끼기에는 한 반면 승부 정도까지도 사실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네. AI가 느끼기에는 지금 반면으로도 굉장히 좋다. 10집 이상 우세를 보고 있고요. 네. 좌변 정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흑이 연결을 하면서 삶을 도모하고 있고요. 여기는 밀어가야겠네요. 한 점을 끊어가서 안형을 좀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밀어가는 수가 워낙 좋아가지고 흑이 다시 되돌아가거나 아니면 위를 젖히기에는 뒷맛도 좀 고약하고요.
네, 뭐 받거나 두 점머리 여기 뭐 위쪽으로 젖히는 정도인데요. 네. 버틴다면 젖혀야 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둬도 어차피 빈 삼각으로 두게 되면 넘어가지 못하니까요. 자, 이렇게 백은 흙의 모양을 눌러가면서 모양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로의 두터움이 마주보고 있는 상황. 중앙은 서로 이 두터움이 위아래로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누구의 발언권이 더 강하다 아니면 누구의 진영이 더 실리로 많이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건가요? 네, 지금은 사실 거의 반반에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네. 흙이 더 많이 난다고 보기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음, 왜냐하면 백의 입장에서 여기를 끊어가고 조금 돌이 놓여지면 이것도 다 잡으러 가자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플러스도 좀 흙의 입장에서 신경을 좀 써야죠. 네. 뭐 박정환 구단이 확실히 아주 많이 편한 바둑이고 네. 지금 이길 확률 자체도 카타고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그렇네요. 97%의 집수 차이도 계속 벌어지네요. 신기하네요. 그만큼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지금 거의 뭐 16집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수순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인공지능 승률 그래프에서는 계속 백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박정환 선수는 현재까지 4승 1패 6라운드 연속해서 출전을 하고 있고요. 자, 이번 6라운드에서는 신진서, 변상일, 강동윤 선수가 오더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변상일 구단은 이제 오늘 오전에 삼성화재배 시합이 있었고요. 네. 신진서 구단 같은 경우는 삼성화재배 시드라서 지금 삼성화재배 예선을 출전하진 않지만 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어요. 신진서 구단이 뭐 한 번쯤은 또 재충전할 기회가 있어서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중국 갑조 리그가 총 8라운드까지 연이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24일 1라운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휴식일이 하루 있었어요. 네. 신진서 구단은 사실 8라운드 다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네. 일단 오늘 하루 쉬었고 지금까지 전경기 출장은 오늘 박정환 구단하고 이동 구단이 전경기 출장이죠. 네. 음, 그리고 박정환 구단 대단합니다. 지금 네. 바둑을 뭐 매일 두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신민준 선수도 6라운드 연속 출전을 하고 그러네요. 있고 네. 김지석 선수가 3승 그러네요. 오늘 2패에서 나왔어요. 네. 6라운드 출전을 했습니다.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의 선수들이 거의 다 나오고 있네요. 네. 1라운드서부터 4라운드까지 연이어서 진행이 되었고 28일이 휴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5라운드부터 8라운드까지 이 9월 1일까지 또 쉼없이 진행이 되겠는데요. 뭐 체력적인 면이 뭐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박정환 구단 특히 대단합니다. 예, 네. 뭐 오늘 내용 보니까 이거 뭐 매일 두는 사람의 바둑이 아닌데요. 거의 바둑 두는 기계인데요. 매일 둬도 이렇게 잘 둘 수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렇게 대국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딱 바둑에 집중을 하는 모습이에요. 체력적으로 지쳐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의 대국 내용은 뭐 완벽합니다. 네. 저는 박정환 선수의 대국을 보면서 이런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5선인가요? 붙이는 응수타진을 해서 그것이 작용을 했고 이게 수순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계속 이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축이 네. 붙인 다음에 축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네. 계속 뭔가 작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흙이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박정환 선수의 대국에서는 이런 응수타진이 처음에는 의문점이 들다가도 나중엔 계속 역할을 하는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진짜 박정환 구단이 정말 이제 미리 연구가 되었을 수도 있지만 네. 진짜 절묘하네요, 정말. 네. 이수로 인해서 얻어낸 것이 참 많습니다.
나중에 여기 경계선 그을 때 젖혀가면 정말 이거는 손해가 아니라 득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또 자연스럽게 모양에 기대면서 중앙 모양을 형성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6라운드에는 신진서 선수가 쉬게 되면서 주장전에서 수벌 황저우죠. 셰커 선수가 주장전에 등판을 했네요. 네, 렌샤오 선수가 이제 이번 5라운드까지 2승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렌샤오 선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 뭐 셰커 선수한테 주장 자리를 조금 6라운드에서는 좀 맡긴 것 같고요. 네. 근데 렌샤오 선수는 중국의 탑랭커들 중에서는 최근에 바둑 내용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조금 이제 세계 무대에서 중간에 좀 만나게 되면 네. 조심해야 될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두 판의 중계대국 외에도 신민준 리웨이칭의 주장전, 나현 툭멍청의 주장전, 자, 그리고 김지석 선수는 속기전에 등판을 해서 허이한 선수와 대국을 하고 있고요. 예, 김석 선수 상대한 허이한 선수가 지금 충칭팀에서 4승 1패 하고 있거든요, 올해. 네. 굉장히 성적이 좋고. 김석 선수가 오늘 삼성화재배 예선을 오전에 뒀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끝나고 잠깐 국가대표실에서 김석 구단을 봤는데 굉장히 피곤한 모습이었어서 네.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지금 삼성화재배 통합 예선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한국 선수들이 굉장히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장전에 등판을 하는 이동훈 선수. 이번 주장전이 끝나면 또 삼성화재배 예선전 일정을 네. 소화해야 됩니다. 오늘 끝나고도 해야 되는 일정인데 네. 삼성화재 예선을 치러야 되는 한국 정상급 기사들은 정말 이번 한 주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매우 힘든 상황이거든요, 체력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지석 선수는 오전에 삼성화재배 예선을 두고 또 갑조리그를 두고 있고요. 이동훈 선수는 갑조리그를 먼저 두고 저녁에 삼성화재배 예선을 두겠습니다. 박정환 구단, 신진서 구단, 신민준 구단 시드 받아가지고 조금 네. 이제 삼성화재 예선 출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네. 한결 좀 편안한 상황이고 그 외의 기사들은 지금 이틀 대국도 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요즘에 워낙 대회 자체가 이렇게 좀 일정 자체 짜기도 힘든 상황이고요. 예, 좀 많이 몰립니다. 네. 그래서 좀 선수들의 체력적인 문제가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동안 중단이 되었던 세계대회 일정이 하나둘씩 잡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체력 안배에 중요해 보이는데요. 비록 김지석 선수가 오전에 삼성화재배 예선을 치렀지만 김지석 선수는 평소에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체력 관리를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네, 뭐 제일 잘하는 선수죠. 네. 워낙 관리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후배 정상급 기사들이 반드시 좀 김석 구단을 좀 본받아야 될 부분은 그런 자기 관리죠. 네. 그러니까 뭐 바둑 공부가 승부사에서 가장 주가 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죠. 이제 그래야 정상이 될 수 있고. 하지만 이제 체력적인 부분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좀 굉장히 쉽지 않고 오래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김석 구단은 그것을 같이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김석 구단도 적은 나이가 아니죠. 이제 네. 한국 나이로 32살이니까요. 근데 30대가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정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롱런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아닐까 싶고요. 네. 신민준 구단은 오늘 형세가 좋지 않네요. 아, 그런가요? 네, 지금까지 형세가 네. 지금 2000년생인 리에칭 선수하고 대국하고 있는데 네. 네, 형세가 조금 험난해 보입니다. 자, 신민준 선수도
현재 3승 2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2라운드에서는 패하면서 2연패로 시작을 했다가 현재 3연승을 달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리이칭 선수가 이제 1라운드에서 신진서 구단을 만나서 정말 완패를 했죠. 네. 근데 이제 최근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기사예요. 랭킹도 네. 많이 올라갔고, 리에이칭, 장에이제, 한 10위권 기사들 중에서는 네. 요 기사들이 굉장히 요즘에 내용이 좋아요. 그래서 리에이칭 선수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선수인데 오늘 신민준 구단이 조금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 상대 전적에서는 신민준 선수와 리에이칭 선수는 2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박정환 구단이 여기를 막아서 이 자리도 굉장히 흙으로서는 아픈 곳이죠. 흙은 여기를 젖혀 이어서 이곳을 막는 것은 이제 위로 끊는 것이 됐기 때문에 선수가 됩니다. 네. 100이 이을 때 이제 살아야겠죠. 이제 살아도 이제 어차피 막는 것을 당해서 굉장히 좀 아픈 끝내기를 당했습니다. 자, 이번 6라운드에서는 한국 선수 8명 중에서 5명이 출전을 했습니다. 자, 대진은 박정환 대 셰어하오, 이동훈 대 굿자오, 신민준 대 리웨이칭, 나현 대 퉁멍청, 김지석 대 허위한 선수의 대결이 성사가 되었고요. 자, 오늘 중계대국에서는 박정환 선수와 이동훈 선수의 대결이 각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외 대결을 본다면 신민준 선수와 리웨이칭 선수의 대국은 상대 전적에서 2승 2패, 이 초반에는 리웨이칭 선수의 2연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최근 2017년 대국과 18년 대국에서는 신민준 선수가 2연승을 달리면서 2승 2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나연 선수와 퉁멍청 선수의 대국은 상대 전적에서 2승 1패로 나연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자, 김지석 선수와 허위한 선수는 오늘 첫 대결을 펼치는데요. 허위한 선수는 아마 한국 바둑 팬분들께서는 좀 생소한 이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허이한 선수 랭킹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70위권에서 80위권 기사입니다. 네. 최근에 성적이 좋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올라갔을 수는 있고, 이 중국 리그를 꾸준히 뛰는 선수이긴 한데 올해만큼 큰 임팩트를 보여줬던 선수는 아닙니다. 지금 5번을 나와서 4승 1패를 하는 것은 대단한 성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세가 완전히 올라와 있고, 올해 둔 내용 자체도 아주 승리한 만큼 내용이 좋아요. 그래서 김지석 구단이 오늘 조금 일정이 피곤한 상황이고, 네. 그래서 약간은 위험한 일전이라고도 볼 수 있는 판입니다. 자, 허위한 선수는 77위에 랭크가 되어 있네요. 박정환 선수와 셰어하오 선수의 상대 전적 3승 2패로 박정환 선수가 앞서 있는데요. 첫 대국은 2018년이었습니다. 셰어하오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었고 갑조리그에서도 2차례 만난 바가 있었는데요.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농심배를 제외하고서는 삼성화재배도 해가 다르긴 했지만 똑같이 16강전이었고 네. 중국 갑조리그도 해가 다르긴 했지만 역시 갑조리그에서 딱 2판 만나서 네. 이렇게 서로 1승씩 나눠 가졌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본다면 초반에는 셰어하오 선수의 2연승, 그 이후에는 박정환 선수의 3연승, 최근 기세는 박정환 선수가 앞서 있고요. 네, 지금 셰어하오 구단이 하변 쪽을 살아둔 모습이고요. 다음 인공지능의 추천수로는 여기를 끊어서 두텁게 좀 정리하는 길을 얘기를 하네요. 이제는 포인트가 하변도 정리됐겠다. 네. 중앙이 될까요? 네, 지금 중앙이 가장 넓은 곳이고 네. 중앙 제외하고는 사실 큰 곳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은 이런 곳은 백이 끝내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자리고 이제 변이 큰 건데요.
변이 흙이 온다면 뭐 이런 식이나 네. 이런 식이 큰 자리인데 지금은 그래도 중앙을 좀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사실 뭐 카타고는 98% 정도 보고 있고 네, 굉장히 지금 우세하게 보고 있습니다. 중앙을 둔다면 네. 이 바둑을 좀 역전하기 어렵다고 아, 지금 모든 AI들은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박정환 구단 여기서 이제 조금 눈에 보이는 큰 곳을 가느냐 아니면 중앙을 가느냐. 이 중앙이 근데 깔끔하긴 하네요. 이렇게 끊어두는 게요. 중앙을 안 네. 둔다면은 흑이 백의 약점을 노릴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를 안 두게 돼도 사실 크게 노릴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 끊고서 느는 네. 것 자체가 백한테 두 번을 뭐 밀리는 것이 선수가 되고 네. 여기를 단수치고 찝게 되면 이 석점이 살아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노릴 수는 없지만 큰 네. 자리를 향하네요. 눈에 보이는 큰 곳을 뒀고요. 네. 이곳이나 이곳이 이제 눈에 보이는 큰 자리인데 박주환 구단은 조금 더 이제 그 확실한 자리를 선택했고 네. 이 수를 선택한 것은 이제 뭔가 이곳에서 확실한 집을 만들고 좀 깔끔하게 두겠다는 뜻이네요. 여기를 두는 것은 집으로도 좀 크고 네. 귀를 뭐 100% 좀 방어하는 의미가 있는 수예요. 보통은 3-3 들어가는 게 안 되지만 형세가 불리하면 사실 3-3을 들어가고 뭔가 조금 근데 여기는 좁으니까 아예 뭔가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네요. 근데 물론 여기를 붙이고요. 네. 이거 둘 때 늘고 받으면 살아요. 그래서 붙일 때 백은 안쪽으로 둬야 되는데요. 이 정도의 끝내기는 할 수 있겠네요. 지금은 하나 끊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둘 때 늘어서요. 그러면 생각보다 여기를 흑이 2선으로 두 번 들어간 것이 변 쪽으로 봤을 땐 굉장히 좀 성과가 있거든요. 네. 이런 끝내기가 크기는 커요. 백이 큰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또 좌상 쪽으로 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원래 정석대로 백이 좌상기를 날일자로 지켰더라면은 지금 배석에서는 상당히 약했을 것 같아요. 지금 배석에서는 날짜에 돼 있으면 3-3 들어가는 순간 그대로 수가 되죠. 네. 자, 오늘도 박정환 선수의 이 테이블 위에는 초코 우유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조금 대국 중에 이제 피곤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네. 박정환 구단의 좀 트레이드 마크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대국을 하다 보면은 좀 집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이 당분을 섭취를 하게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좀 달달한 거라고 하죠. 달달한 네. 거를 좀 대국 중에 좀 섭취하는 기사들이 좀 있어요. 지난번 농심 신라면배에서 정말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좀 대국이 중단이 되었을 때 국가대표 코치인 조인성 프로가 이제 한국기원 근처에 살아서 현장을 보고 있다가 그 상황을 보고 있다가 현장으로 달려왔어요, 기원으로. 그래서 박정환 선수에게 커피와 초콜릿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네. 모습을 또 카메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조인선 프로가 국가대표팀에서 이제 청소년 대표팀 코치입니다. 네. 그래서 박정환 구단하고는 굉장히 좀 막역한 사이고요. 네. 그래서 박정환 구단이 좀 친한 기사들이 몇몇 있는데 네. 그 중에 가장 절친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좀 박정환 구단이 좀 평소에도 좀 많이 의지하고, 네. 좀 그런 기사가 조인선 프로고요. 자, 물어봤습니다.
이 타이밍에 물어보네요. 근데 지금은 사실 이렇게 받아도 되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우변이랑 받고, 관계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를 막히는 것이 선수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둘 수 있는데 네, 이미 좀 타이밍을 놓쳤을까요? 이게 원래 사실은 흙이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네. 이제 이 밀었을 때 통째로 네. 잡으러 가는 것을 방비할 수 있거든요. 네, 지금은 치중을 하죠. 셰어하우 선수도 백이 밀기 전에 좀 스타진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언제든지 좀 할 수 있었던 건데 하지 네. 않아서 오히려 좀 역으로 밀리는 순간에 백이 네. 이제 잡으러 가는 방향이 좀 달라졌죠. 네. 원래는 이제 백돌이 이제 변에 밀어져 있지 않았다면 이렇게 됐을 때 백은 이제 끊어가는 것이 네. 보통입니다. 근데 네. 지금은 이렇게 둬서 이을 때 이렇게 받으면 이제 네. 백은 살아 있는 거죠. 여기 압박을 해도. 네. 우변도 안 당하고 석점도 떼어주지 않습니다. 삼삼 들어가네요. 아. 근데 수가 나는 자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둘 때 설마 여기를 찝습니까? 그러니까 해볼 수 있는 거를 조금 다 해본다면 입구자는 막아서 뭐 더 이상 이제 버티는 길이 어렵고요. 네. 아예 살 수가 없죠. 패도 안 나고요. 그래서 이제 백이 늘게 되면 흙은 붙이는 것과 찝는 것. 붙이는 것은 안쪽으로 젖혔을 때 끝내기를 하는 정도이고 네. 여기를 설마 찝는 지금 뭐 형세가 많이 좋지 않으니까 이런 비상수단을 한번 생각해 보긴 해야 돼요. 네. 근데 늘면 워낙 수상전 자체가 백이 조금 더 깔끔한 길이 없나요? 지금은 뭐 형세가 워낙 유리해서 네. 뭐 이런 것도 좀 불안불안하네요. 네. 평소에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수단인데 네. 그러니까 늘었을 때 끊으면 조금 복잡해지는 수상전이 될 것 같고 있게 되면 젖히고 이것도 사실 흙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롭긴 한데 막상 이런 데를 이어서 버티면 다음에 붙이는 것이 남아있거든요. 네. 치중 가서 잡으러 가야 되는데 붙여두고 늘 때 끊고 이 교환을 다 한 다음에 맞게 되면 이거는 갑자기 바둑이 5대5가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있게 되는 순간에는 뭔가 좀 괴롭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이 정도는 지금 박정환 구단이 당연히 지금 뒤로 둬서 뭐 변 당하더라도 귀만 지키면 됩니다. 근데 지금 찝었을 때 지금은 상변 쪽에 흙의 두터움이 막강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구사할 수 있는 수법인 건가요? 지금은 찝는 거를 호구 쳐서 되는 것 같지만 이것도 네. 이선을 젖혀서 또 버텨요. 네. 늘면 이렇게 해가지고 또 패로 버티고요. 네. 지금은 흙이 형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 다 합니다. 찝을 것 같은데요. 지금 끝내기 하려고 들어간 건 아니에요. 백은 당연히 네. 여기서는 가장 넓히는 게 오히려 뒷맛을 최소화하는 길이고요. 흙이 여기서 찝는 길밖에 안 보여요, 저는. 붙이는 거는 뭐 무조건 뒤로 받고 안 돼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찝고요. 백이 둘 수 있는 수가 다 잡으러 간다면 젖히는 수, 느는 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젖히는 것부터 해보죠. 막아야 돼요. 일단 수를 늘려야 되니까요. 네. 있고 흙도 여기를 끊지 않고는 뭐 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이렇게 차단이 된 것 자체로 좀 골치가 아파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찝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이 차라리 여기보다는 꽃을 두는 게 어땠을까 싶어요. 우세함이 확실했다면 네. 이것이 약간이라도 더 변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거 정말 느는 거하고 끊는 거는 느는 거하고 젖히는 건 끊었을 때 딱 깔끔한 길이 잘 안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여기를 호구 치고 네. 흙이 2단 젖히는 상황에서 늘고
이렇게 두고 요 패맛을 보면서 중앙을 연결을 한다 이건데요. 근데 이건 약간 시끄러워졌죠. 귀를 못 이긴다는 것은 귀를 흙한테 내어준다는 얘기인데요. 10집이 나야 될 자리가 흙이 둬서 살면 5집이 나고요. 안팎으로 보면 15집의 네. 실리의 손실이 있고 백이 두터워지긴 했으나 여기는 원래 뭐 서로 양쪽으로 집이 나는 곳은 아니었기 때문에 흙의 네. 두터움은 있었지만요. 거의 공배라고 예. 봐야 되는 자리였잖아요. 약간의 좀 지금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네. 자, 흙에게도 독수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치받아서 버텨갔고요. 지금 여기 2단 젖혀서 일선에 이 버티는 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호구 치는 네. 것이 최선인 것 같고 이수는 뭐 끊는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뭐 아예 그냥 이런 데만 붙여도 뭐 자체로 수가 나는 자리고요. 네. 뒷맛이 더 고약하죠. 있는 것은 그냥 단순히 젖혀 이어서 수가 이거는 난 겁니다. 뭐 패를 만들 수도 없고요. 박정환 구단이 잡으러 갈 수 있으면 가장 좋긴 한데 그것이 안 된다면 네. 지금은 그냥 호구치고 냉정하게 흙이 그 패로 살자고 했을 때 냉정하게 두는 길이 최선 같아 보입니다. 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형세 자체는 박정환 구단이 유리한 것은 분명하고요. 네. 바둑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약간 좀 변화가 일어났네요. 자, 좌상귀가 마지막 이 분란의 여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셰어하우 선수의 실전적인 수가 등장을 했고요. 자, 좌상귀 박정환 선수가 어떻게 정리를 해갈까요? 2020 중국 갑조리그 6라운드입니다. 잠시 후에는 이동우 선수와 구자우 선수의 주장전으로 가보겠습니다.